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풀이. 그래서 부등식은 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부등식이니?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다 부등식이죠?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읽을 때 이걸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읽을 수 있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 이상이다. 그렇죠. 3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작지 않다하고 크지 않다가 순간적으로 문제에 딱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작지 않다 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인데, 부등식의 성질과 등식의 성질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그런 거잖아.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해도 등호가 성립한다. 뭐 빼도 곱해도 나눠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이죠. 등식의 성질에선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게 뭐죠? 등식의 성질 중에 곱하기 나눗셈 할 때. 나눗셈 할 때 양변을 얼마로는 나눌 수가 없다? 0으로는 나눌 수 없다. 요 조건이 붙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그 등식의 성질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게 등식의 성질이었다면 부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같은 숫자를 뭐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혹은 뭐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는데, 부등식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요거죠. 자, 곱하거나 나눌 때 그 곱하는 숫자가 어떤 수라면? 음수라면. 그쵸? 그래서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음수로 양변을 나눌 때 그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쵸? 이게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성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만약에 뭐 3x가 2보다 크다. 요런 1차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양변 어떻게 해요? 3으로 나눠서 x는 3분의 2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ax가 b보다 크다.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양변 a로 나누면 되나?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누기에는 약간 뭐랄까 찜찜하죠.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죠. 왜? a라는 숫자는 얼마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음수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는 0일 가능성도 열려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그때는 내가 양변을 a로 나눠도 되고, 그러면 x가 부등호 그대로 있으면서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겠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이때도 이제 양변을 a로 나누는데 다만 부등호의 방향은 뒤집히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야. 이거 뭐야? 절레? a가 0일 때는 얘가 무슨 상황이 될까요? a가 0이면 누가 중요해질까요? b가 중요해져요. 그쵸? 왜냐면 a가 0이 되는 순간 x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좌변은 계속 0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b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a가 0일 때는 다시 또 쪼개서 생각해야 돼요. a가 0인데 b가 만약에 0보다 작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때는 a가 0인데 b가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면 이런 거잖아. 0 곱하기 x가 어떤 음수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x에다 내가 뭐 1을 넣든 100을 넣든 뭐 마이너스 몇을 넣든 상관없이 늘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a가 0인데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 이렇게 되면
0 곱하기 x는 어떤 양수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x에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성립할 수 없죠. 이게 이쪽이 0이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도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심오하게 생각을 해야 이걸 다 써줘야 되는 거죠. 이걸 다 써줘야지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 네, 그래서 A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1번은 A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B의 관계가 이럴 때 요거 둘의 관계는 뭘 거냐. 결국은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뒤집힐 만한 요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양변에다가 뭘 해주고 뭘 해주죠? 2를 곱하고 7을 빼준 거죠. 그 두 가지 과정 중에 부등호가 바뀔 이유가 없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줘야 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그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부등호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되겠고, 2-1번의 1차 부등식을 푸시오. 요거는 뭐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거 한번 해봐. 2-2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A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이 부등식의 해는 뭐겠느냐. 네,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서연아 1번 답이 뭐야? x는 a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그쵸. 그냥 양변 a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채연아 2번은 답이 뭐야? 모든 실수? a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0 곱하기 x가 1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되죠. 그쵸? 그럼 x자리에 뭘 집어넣든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고. 찬호야 3번은 답이 뭐야? 그렇지. 부등호가 한번 바뀌는 거 그거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 붙었죠. 연립이 붙었다는 거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될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서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 그런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연립 부등식도 일단 각각의 부등식을 잘 푼 다음에 그 두 개의 부등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을 때 필요한 게 이제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3개 이상, 뭐 4개 막 이렇게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수직선만 잘 그려가지고 뭐 이런 거 알죠, 여러분?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색칠을 하는 거고 등호가 안 들어가면 색칠 안 하는 거고, 그거 잘 표시해가지고 방향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다 겹치는 부분, 그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하나만 해볼까? 1-3번에 연습 삼아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양변 얼마 곱해요? 10 곱해요. 그러면 8x 플러스 15 이쪽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9. 그럼 15 넘기면 어떻게 되죠? 64인가? 마이너스 64. 그럼 양변을 8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2번 얼마 곱할까? 6 곱하면은 4x 플러스 1 이쪽은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마이너스 8 오른쪽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8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색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통 범위는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답은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옆에 것도 똑같이 풀어보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98페이지로 가서 자 1번부터 봅시다. A가 B보다 클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그랬네. 한 명씩 해보자. 찬호 1번은 맞다 틀리다. 맞지 않아요. 틀렸죠. 자 2번 채원이 2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요.
틀렸죠. 그죠? 이거 부등호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꿨으니까. 서연아 3번은 틀리다. 틀렸죠. 이거는 부등호가 안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꿔놨으니까 틀린 거고. 찬호 4번은 맞지 않나요? 맞 맞다. 맞다. 그죠? 마이너스를 곱했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 게 맞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거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자.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눴겠죠. A로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 X가 되고 여기는 A분의 B가 됐는데 이렇게 한 결과물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대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누기 a를 하면서 부등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러면 일단 a가 뭐구나? a가 0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분수의 값이 1이잖아, 그죠? 여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a와 b가 서로 같구나, 이것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얘를 풀어볼 건데, 좀 전에 A랑 B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래서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버리면 AX 하고 여기는 A-3A가 되니까 AX 그리고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변 어떻게 할 거야? A로 나누겠죠. A로 나누면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그쵸, 음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 거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거 푼 게 뭐 나왔어? 예? 첫 번째 거 푼 게 x가 3보다 3보다 작다? 예.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푼 게 x가 2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네, 그래서 A가 2, B가 3 해가지고 답은 1.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99쪽은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 그랬는데,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평범한 경우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면은 그때는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지, 그치? 뭐 이런 것들은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연립 방정식, 연립 부등식의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다 보면 요럴 때 있죠, 요럴 때. 하나의 값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갈 때, 자, 그때는 지금처럼 이쪽도 등호, 이쪽도 등호가 붙어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있는데 그 공통 부분이 숫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그 숫자 하나만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공통 부분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쵸? 찬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등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를 잘 보셔야 되겠고, 등호가 둘 다 있으면 공통 부분 숫자 하나가 답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빠지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직선에 표현해 봤을 때 이렇게 생기거나, 이거 방금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들은 공통 부분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해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거는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 특별히 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려가서 뭐 하나만 풀어볼까요? 1-2번에 4번 하나만 해볼까요? 4번. 자, 1번은 정리하면 어떻게 돼? 1-3x 마이너스 6 하고 여기는 2x 이렇게 되죠? 그럼 5x가 되겠고 이쪽이 마이너스 5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거 풀면은 5x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4x 마이너스 12니까 플러스 10. 그럼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그릴 때 왼쪽에 마이너스 1, 오른쪽에 5 해주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다네. 이러면 특수한 해가 안 나오잖아. 5
마이너스 10. 응? 맞지 않니? x가 5보다 작다. 아 저거 어. 그 첫 틀렸나? 번째에서 어. 마이너스 3x가 아니라 플러스 3x 아니에요? 아, 여기? 여기? 네. 아, 여기. 아, 맞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x가 되고 이쪽이 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없는 거고 똑같이 둘 다 5에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칠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색칠 안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5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없는 거고 따라서 해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수직선을 판단해 가지고 답을 쓰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이제 세 개가 연결된 형태의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은 반드시 앞에 둘, 뒤에 둘로만 풀어야 되죠. 이게 이제 뭐하고 많이 비교되냐면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 있잖아.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된 연립방정식. 이때는 무조건 앞에 둘, 뒤에 둘로만 해야 되나? 그때는 그냥 내가 A는 C 하고 싶으니까 해도 되죠. 하지만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하고만 이렇게 갖다가 부등식을 만들어 버리면 이 부등식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가 됩니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긴 형태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거랑 이것만 딱 떼와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버리면 뭐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면 다 돼.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중간 거 건너뛰고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이 부등식이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은 반드시 앞에 둘, 뒤에 둘로만 풀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자,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런 꼴, 그 다음에 이런 꼴 먼저 생각해보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러면 무슨 뜻이니, 지현아? 원래 절대값이 무슨 뜻이죠?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맞아.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절대값인데 그 거리가 지금 2 이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수직선에 여기 원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지점과 왼쪽으로 이만큼 간 지점의 요거의 사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거리가 2 이내다. 2보다 작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그러면 거꾸로 0에서부터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가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왔는데 그 지점보다 x가 더 어때야 돼요? 원점에서부터 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을 생각해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바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바로 바꾸셔도 되고 근데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하고 여기는 뭐 x 플러스 5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어떤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만 복잡한 이런 형태를 만나면 우리 원래 방정식 풀 때도 그랬잖아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을 풀 수 있는 원래 정석은 뭐죠? 정석? 응? 제곱이요? 제곱이요? 아니요. 0대는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잖아. 기억나요? 이런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썼잖아.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하나 골라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그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구간을 범위를 나눠가지고 푸는 게 원래 절대값 들어가 있는 식의 정석 풀이 방법이죠. 맞니?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구조니까 이런 구조에서 굳이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면은 구간을 나누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런 거는 쉬우니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요거 2-2번 요거를 그냥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죠.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으면 구간을 몇 개로 쪼개야 될까? 3개로 쪼개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지점이 2지점인 거죠. 2지점에서 잘리니까 3조각으로 잘리겠지 범위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하고 0을 끊은 다음에 자 이렇게 된 구간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구간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구간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눌 거고요.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자 요때는 이 2개의 절대값이 둘 다 안에 부분이 음이 되잖아. 그럼 이게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둘 다 달고 나오지, 그치? 요렇게 될 거고 여기는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하고 요쪽은 4가 되니까 양변은 뭘로 나온다? 이렇게 부동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지금 해로 가져가도 되니? 이거는 당연히 이런 구간, 이런 가정 하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만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런 해를 한 부분 찾은 거고요. 자, 두 번째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등호는 그냥 늘 통상적으로 크다 쪽에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0보다 작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 양이죠.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x가 없어지죠. 자, x가 없어졌을 때는 나머지 식을 봐야 돼. x를 지우고 나서 남아있는 식을 봤을 때 그 남아있는 식이 지금은 어때요? 말이 되는 식이죠. 참이죠, 참. 그러면 이 구간 자체가 다 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x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 자체가 하나의 답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x가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부등식이 거짓이야.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자, 두 개의 절대값이 모두 양이 되니까 x 플러스 1 하고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x가 1보다 작다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또 공통 범위를 써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다 풀었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해는 뭐예요? 문제 해는 뭐야?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세 개의 범위를 그러니까 가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렇게 푼 다음에 선생님 저 세 구간에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지, 그지? 애초부터 잘라놓고 풀었는데 겹치는 게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지? 자, 이 세 구간에 겹치는 게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세 개가 모두 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특강에서 합집합 배웠잖아. 그 지금은 우리가 이 빨갛게 써진 애들의 합집합을 쓰는 겁니다. 합집합을, 그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없고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세 개가 딱딱딱 붙어있는 범위잖아. 그 세 개를 쭉 연결시켜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요 세 개가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깔끔하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 구해봤는데 서로 끊어져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것 따로 이거 따로 두 개의 구간을 따로따로 써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세 개의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답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은 다 갖다가 모아서 답을 써주는 거다.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101쪽으로 가서 101쪽에 1번 봅시다. 1번. 1번은 연립부등식의 해는 그랬습니다. 아, 이게 너무 쉽다. 니들이 풀어라. 자, 지금 5번. 자, 첫 번째 거 풀어서 뭐 나왔어요? x가 마이너스보다 4? 작거나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거는요? 0 x가 0보다 크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그렇죠. 그럼 찾아놓고 써놓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5번이 답이고. 자, 내려가서 아이도 너무 쉬운데? 니들 풀어. 25 답은 25죠, 그죠? 25. 나이스. 무조건 앞에 둘 뒤에 둘 푸는 거잖아. 앞에 둘 풀면 뭐 나와요? 다 같이 풀고 있었는데요. 어? 이걸 다 같이 풀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다 같이 풀어요? 이거를 다 같이 풀 수 있으려면은 거기서 부서해가지고 저 풀어준 다음에. 아니 그렇게 풀면 그러니까 서연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게 세 개짜리 연결되어 있는데 네. x가 가운데에만 들어 있고 양옆에 x가 없다. 그러면 한 번은 풀 수 있지. 아, 근데 x가 양쪽에 동시에 사라지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풀어도 따로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풀면은 앞에 둘 풀어서 나온 게 뭐예요? 찬호야 뭐 나왔어? 저요? 응. 2분의 5랑 그러니까 x가 x가 2분의 5보다 크다 2분의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뒤에 둘 풀어가지고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예 네, 그럼 2분의 5하고 10하고 곱하는 거죠. 답은 25 이렇게 되겠죠. 맞니? 네. 뭐 어디서 틀렸어? 아, 저 첫 번째 응. 식 풀 때 응. 앞에 3x는 했는데 뒤에 마이너스 9잖아요. 저걸 그냥 마이너스 3으로 해서 아, 풀었어요. 분배를 덜 했어. 자, 내려갑니다. 5번 문제로 가서 자, 5번 문제에서는 두 개짜리니까 첫 번째 거는 a가 들어있죠. 두 번째 거는 a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주인공은 x니까 x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쪽을 3x로 만들 수 있죠. 그럼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분수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는 이 분수가 당연히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겠니? 마이너스 요 지점을 가르치겠죠. 그죠? 그래야지 x하고 부등호 관계가 맞으니까.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요 분수의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등식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기 좋게 다 플러스로 바꿔버리고요. 양변에 3 곱하면 6은 2a 플러스 4. 그럼 a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 밑에 거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풀어보면 당연히 여기 x가 7보다 작다 이게 나올 거겠지. 그죠? 그래서 위에 거 부등호 방향만 보면 풀어낼 수 있겠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2쪽으로 가서 자, 7번. 이런 거부터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그럼 이거는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봤을 때 그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요런 모양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풀어보면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단가요? 네. 자, 두 번째 식을 풀면은 4x가 1-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자, 요걸 이제 수직선에 표시해 봤을 때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때 이 4분의 1 마이너스 a라는 이 분수가 어느 쪽에 와야지 해가 생길까요? 왼쪽
그죠? 얘보다 이쪽에 있어야지. 만약에 이 빨간 분수가 이쪽에 와버리게 되면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쯤에 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 수직선을 보고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이 4분의 1-a라는 이 분수의 값이 -5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쵸. 그리고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러니까 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이 친구를 갖다가 얘한테 포개놔 보라 그랬죠. 얘를 여기다가 포개놨을 때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도 색칠이 돼 있고 여기도 색칠이 돼 있으니까 색칠되어 있는 거 두 개가 이렇게 포개지면 그 지점 하나는 해가 되는 거잖아. 그때까지 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포개져도 괜찮죠.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갖다가 올려놔보고 등호를 넣을지 말지 그거를 결정하시라 그랬고요. 그럼 얘를 양변에 사곱해서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A가 2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요거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 밑에 9번도 한번 봐봐. 자, 요놈도요.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얘는 뭐가 되니? x가 7보다 크단가요?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를 또 수직선에다 이제 표시했을 때 7이 여기 있고 x가 7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일단 이 a라는 애는 7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렸을 때 자, 이 빗금친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게? 3개가 들어가게 해주라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7보다 크다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수는 누구겠어요? 8 되겠죠. 8. 그리고 9, 10까지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 11은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봐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수직선으로 일단 충분히 상황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수직선에서 A의 범위를 가져오는 거죠. 자, A가 일단 누구와 누구 사이로 쏙 들어가야 돼? 10하고 11 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생각해보자. 등호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그래서 등호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를 판단할 때는 갖다 올려놔보라 그랬죠. A를 10에다 올려놔봐.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10이라는 정수를 여전히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10 위에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등호를 넣는 거고요. 근데 A를 11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수가 몇 개가 돼? 4개가 돼버리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10 이상 11 미만 요게 답이고 1번이 되겠다. 그지? 요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10번 한번 해봐 얘들아. 수직선을 잘 이용해서 10번 답 찾아주세요. 아니 뭐 3명 중에 1명 정도는 뭐지? 이럴 수 있는데 3명이 다 지금 다 같이 뭐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 답지가 잘못됐나 그럼?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앞에 두 개 풀면은 2x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니까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죠? 뒤에 두 개를 풀면은 4x하고 여기가 a-5죠. 그러면 4로 나누면은 4분의 a-5. 그죠?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그리고 얘가 그럼 이쪽에 있어줘야 되겠죠. 이쪽에 4분의 a-5가 있어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 사이에 여기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미 마이너스 6이라는 정수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7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7이래. 마이너스 5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저거 진짜 웃겼어. 마이너스 5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 아. 아니 요 범위 안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마이너스 6이라는 정수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요까지만 들어가야지. 여기까지 집어넣니 얘까지? 네. 그렇게 되면 세 개가 되잖아요 정수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두 개만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요 그림에서 얻어지는 범위가 4분의 a-5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라고 써놓고 자 또 이제 등호 판단해 보면 얘가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어때요? 네. 괜찮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둘 다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올라가는 건 안 되죠 그쵸? 네, 그럼 이 상태에서 4 곱해주고 그 다음에 5 더해줄게요 5 더해주면은 4 곱해주면 16이죠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5씩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5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안 되고 요거 바로 다음 거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이 정도 맞다. 또 틀렸니? 마이너스 12죠? 네. 요겁니다. 그래. 자, 다음 문제. 오늘 11번 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서 뭐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때는 미지수를 우리가 몇 개만 잡아줘야 돼요? 하나만 잡아줘야 되겠죠. 하나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금 빵이 등장하고 우유가 등장하는데 이 습관적으로 그냥 뭐 빵은 x라고 잡고 우유는 y라고 잡고 이렇게 풀면 식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 또 뭐 정리해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애초부터 빵과 우유 중에서 진짜 궁금한 놈만 x로 잡아야죠. 마지막에 빵을 몇 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빵을 x라고 잡고 자 우유는 그러면 전체 12개니까 우유는 어떻게? 12만 그쵸 이렇게 잡아준다. 이것만 잘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원짜리 빵 x개니까 1000x 더하기 600원짜리 우유 12-x 이렇게 했을 때 그게 8,800원 이상 만원 이하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공 두 개씩 날릴게요. 이거 두 개 날리고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 있는 식을 조금 정리하면은 여기가 10x에서 마이너스 6x니까 4x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70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됐을 때 아까 서연이가 했던 한 번에 한 방에 풀 수 있는 건 이런 걸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x가 가운데에만 들어가 있는. 그럼 이건 이제 세 군데에서 똑같이 72 빼버리면 되니까 16 그리고 여기는 28 그 다음에 또 세 군데 똑같이 4로 나눠주면 되니까 4 x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x는 최대 7이 되는 거니까 답도 7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과부정 문제 같은 거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우리 92부터죠. 92부터 102까지 92부터 100이고 그러면은 워크북은 55에서부터 58까지 하면 되겠네요. 58까지 이렇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가 86부터 91 그 다음에 워크북이 51부터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재 워크북부터 얼른 도장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프린트로 풀어온 거 숙제 틀린 거 좀 고쳐보자.